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찬란했던 그리고 그 어떤 달보다 치열했던 5월이 어느덧 마지막에 이르렀네요. 돌이켜보면 지난 5월은 숨가쁘게 흘러갔죠. 5월 1일 노동절 연휴로 기분 좋게 새 달을 시작해서 아이들의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어린이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겼던 어버이날을 지나 인생의 멘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까지 각종 기념일들로 분주했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5월을 버텨낸 우리에게 오늘 바다의 날은 포근한 쉼표를 선물해 주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강물과 빗물, 우리가 흘린 땀방울까지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주는 저 넓은 바다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눈물까지 푸른 파도에 흘려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수고하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저 평온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의 돛을 올리세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코요태의 우리의 꿈으로 5월 31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바다의 날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기념일들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상 5월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은 이름처럼 그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일인데요. 5월의 끝자락과 드넓은 바다의 만남이라니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 이 두 날이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는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에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차분히 5월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달 6월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6월에는 어떤 것들이 다가올까요? 일단 KFN 라디오의 개편이 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내일 6월 1일 월요일부터 저희 미료의 프리스타일은 오후 3시가 아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게다가 다양하고 신선한 코너들로 2시간 꽉꽉 채울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더욱 새로워진 KFN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항상 하던 건 또 해야죠. 미료의 프리스타일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KFN 라디오 어플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일 2부에는 또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뭐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아티스트 분들 저희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들의 음악도 쭉 같이 들어볼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저 미료와 함께 그분들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피의 노래입니다. 바다. 유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보고 가보겠습니다. 4773님 안녕하세요 미디. 5월의 마지막 날에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끝이 있긴 있으려나 했는데요. 그래도 끝이 오기는 하네요. 시원섭섭한 기분입니다. 예, 진짜 뭐 항상 그러죠. 와, 이거 어떡해? 이거 언제 끝나 했는데 또 끝나 있어요. 어느덧 돌아보면. 네. 예, 5월 한 달 보내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4773님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예, 그 많은 이벤트들 다 잘 보내고 잘 버티셔서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죠. 다음에 6420님 어제 여자친구에게 톡을 보냈는데 오늘까지 답이 없네요.
물론 어제 잠깐 말다툼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여사친이랑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여자친구가 그걸 좀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금방 잊어버렸는데요. 여자친구는 아직까지 단문이 없어요. 유유. 어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톡을 보냈는데 단문이 없다는 거를 잊고 있었다고요? 이 6420님 아직 이 심각한 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금 여자친구분이 이번엔 아주 시리어스하게, 예?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분이 싫어하는 건데 6420님이 이거의 그 중대함을 잘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이 진짜 싫었던 거예요. 예. 여사친이랑 연락 너무 많이 하고 연락처에 그 여자 연락처 많은 것도 너무 여자친구분은 싫었던 거예요. 진짜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제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친구분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진짜 진지하게 싫어하는구나 하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 오늘날은 어떻게 화해 제스처를 한번 좀 취해 보시죠. 대화의 제스처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8537님 5월에 어린이날도 챙기고 어버이날도 챙기고 스승의 날에도 선물은 못했지만 신경 써서 감사 카드를 썼는데 정작 제 생일은 대충 넘어갔네요. 저 자신에게 미안해져서 좋은 화장품이나 사려고요. 예, 그래요. 이런 게 좋아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신 것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8537님 생일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늦었지만 저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님, 안녕하세요, 미려 언니. 우리 아버지 지하방에서 지내시다가 20년 만에 임대 아파트 당첨되셔서 지상으로 올라오셨어요. 제 나이가 40인데요. 제 능력으로 옮겨드리고 싶었으나 못해드려 죄송했고요. 그래도 기쁘네요. 축하해주세요. 새로 이사한 좋은 집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해주세요. 신청곡은 부하걸의 마이 스타일 하고 하트를 많이 섞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얼마나 기쁘실까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2004님도 또 너무 이렇게 죄송해하지 마시고요. 예, 아버님은 오히려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많이 기뻐하시고, 축하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My Style. 2004님이 신청해 주셨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 들은 곡은 6947님의 신청곡이었던 카라가 부른 스텝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드디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경력을 쌓으며 이직을 몇 번 하더니 드디어 원하는 곳에 들어갔네요. 이제는 마음 편히 회사 생활하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인생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카라의 스텝이요. 야, 축하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 많은데요. 좋은 문자 많아요.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볼게요. 7892님, 요즘 저의 최애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카페처럼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쉬다가 원하는 책은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이곳 너무 좋아요. 요즘 최근에 짓는 도서관들은 또 굉장히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카페처럼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뭐 SNS에 보면은 그런 예쁜 도서관 투어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소파들도 있어가지고, 네.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조용하게 시간 보내기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 5741님,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요즘에는 좀 뜸해진 손님이 저 멀리 보이길래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민망해 하시며 도망가시네요. 그냥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어머머머머. 그 손님분이 대문자 아이셨나 보다.
MBTI 그 내성적 성향이라고 하죠. 사람 많은 데서 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이름 크게 부르면 진짜 되게 막 창피하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5741님은 반가운 마음에 부른 건데 그죠? 예. 다음번에 만났을 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단골 손님 요즘 자주 다시 좀 오셔야 될 텐데. 예.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15님,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8954님은 어제 친구들과 만나서 딱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요. 1차 끝나고 아쉬워서 2차를 가고 그러다 3차까지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묻는데요.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신청합니다. 빌리 어코스티가 부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쵸? 뭐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들 그렇죠. 자, 이 두 분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피톤 프로젝트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리운 시절을 추억하고 새로운 재미를 느껴봅니다. 음악이 주는 다양한 매력에 빠지는 시간, 송송 트윈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며 노래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니, 이 노래에 이런 매력이 있었어?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시간.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송송 트윈스. 자,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요. 인연입니다. 인연이란 단어처럼 마음을 저리게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서 오히려 노래로 부를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를 노래의 제목으로 내세우고 멋지게 성공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선희죠. 이선희는 나 항상 그대를, 아름다운 강산, 한바탕 웃음으로 등 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연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선희의 노래를 뽑을 때마다 그 항상 최상위에 머무르는 노래입니다. 동양적인 분위기의 악기 소리 그리고 애절한 멜로디가 특징인데요. 이선희가 드라마 다모를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담은 곡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사극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얼마 전에 싱어게인2의 우승자인 가수 김기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김기태는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깊이 있는 감정선을 담아서 인연을 다시 불렀는데요. 그래서인지 듣고 있으면 애틋한 서사가 눈앞에 그려집니다. 김기태 노래는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후반에는요. 그 후렴에서 고음이 막 휘몰아쳐요. 울부짖듯한 그 감정을 하늘 막 폭발시키는 김기태의 가창력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선희의 인연, 김기태가 부른 인연. 이선희의 인연, 김기태가 부른 인연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노래 들어볼 건데요. 바로 앵콜 요청 금지입니다. 노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이 제목 낯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인디 음악에 관심 있었던 분이라면 아하 하실 것 같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브로콜리 너마저란 그룹의 1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였습니다. 일단은 가사가 인상 깊어요. 많은 노래는 지나간 사랑을 아쉬워하거나 돌아오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는 한번 끝나버린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없듯이 끝나버린 감정을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지르지 않고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과 적당히 우울하지만 처지지는 않는 곡의 분위기가 이런 노랫말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노래가 때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청춘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생명력이 꽤 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얼마 전에 로이킴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로이킴이 부른 노래는요. 첫 소절과 함께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되는데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로이킴의 목소리가 체념과 인정의 정서를 지닌 노래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립니다.
원곡은 여성 보컬이 불렀는데요. 이 남성 보컬이 부른 리메이크 버전 들어보니까 새로운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곡 비교하면서 들어볼까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로이킴이 부른 앵콜 요청 금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로이킴이 부른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아이비의 이럴 거면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미료픽 아티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똑같은 길도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이 음악도 누구의 가이드를 받느냐에 따라 그 울림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화제의 중심지에 서 있는 아티스트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지름길, 리스너들의 음악 여행에 멋진 이정표를 세워드릴게요. 미디어픽 아티스트. 미디어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준 가수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영 크리에이터 크루, 영크크의 원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븐틴입니다. 최근 보이그룹 코르테스가 화제를 모으면서 영크크라는 신조어가 덩달아 힙해졌는데요. 영크크는 영 크리에이터 크루의 줄임말이고요.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수동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작사, 작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무와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음악 커리어를 꾸려가는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컨셉으로 세븐틴이 데뷔 시절에 이미 자체 제작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면서 씬의 주목을 이끌어냈고요. 이제는 어느덧 데뷔 11년 차를 맞이한 K-팝 씬의 대표 보이그룹 중 한 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데뷔 11주년을 자축하는 그 의미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는 따뜻한 소식도 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러픽 아티스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세븐틴을 꼽아봤습니다. 자, 세븐틴은 13인조 다이넌 그룹으로 2015년 5월에 데뷔했는데요. 보컬, 힙합, 퍼포먼스라는 세 개의 유닛 체제 하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보통 대형 기획사에서 런칭한 아이돌들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활동하기 마련인데 세븐틴은 중소기획사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 멤버들의 끈끈한 노력과 열정, 여기에 자체 제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아이돌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비록 데뷔하자마자 곧바로 정상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고요. 또 그 당시에 참신한 아이돌 멤버들을 찾고 있던 방송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점점 인지도를 넓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돌은 잘 몰라도 이 세븐틴은 좀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세븐틴의 멤버들은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180도 다른 동네 남동생들처럼 친근하고 비글미 넘치는 반전 매력으로 예능에서 큰 활약을 했고요. 특히 자체 예능인 고잉 세븐틴을 통해 엄청난 화제를 끌어모으면서 스타급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 그룹에게 예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무대죠. 2020년대 들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던 청량미 넘치는 음악을 세븐틴은 이미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힙합은 물론 락을 결합하고 청춘의 찬란함과 치열한 고민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랫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에게 위로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한 카리스마보다는 친근한 매력으로 강약 조절과 밀당을 잘하는 보이그룹이 바로 세븐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노래들 쭉 들어볼게요. 2016년에 나온 정규 1집 타이틀곡이자 첫 번째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쥔 예쁘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스 그리고 울고 싶지 않아까지 이어드릴게요.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에 만나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 세븐틴의 예쁘다, 아주 나이스 그리고 울고 싶지 않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세븐틴은 13인조 다이넌 그룹답게 다채로운 유닛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석순이 인기 치트키로 사랑받았잖아요. 2023년에 발표한 파이팅 해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신청곡이 들어올 정도로 응원송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븐틴은 아이돌 그룹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해외 진출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미 2018년에 일본 진출에 성공했죠. 그래서 최근 개최했던 일본 돔 팬미팅에 무려 18만 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관객들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일본에서 세븐틴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데뷔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K-팝 대표 아이돌 세븐틴. 다음 달에는요, 인천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티켓은 오픈 당일 전석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세븐틴의 버라이어티한 매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팬미팅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청춘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세븐틴의 히트곡 행진 다시 즐겨볼까요? Rock With You, 손오공, 그리고 음악의 신까지 나갑니다. 세븐틴의 Rock With You, 손오공, 음악의 신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디어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두 번째 미디어픽은 IOI입니다. 2010년대 가요계에서 꽤나 강렬한 흔적을 남겼던 걸그룹 IOI가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 발표하고 컴백해서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IOI는 지난 2016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데뷔했잖아요. 이후에 짧고 강렬했던 활동 기간 동안 여러 히트곡들을 만들어냈고요.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솔로로 또는 팀으로 활동하며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마침내 이렇게 다시 IOI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치게 된 겁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청하, 전소미 같은 멤버들은 솔로 가수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고요. 김세정은 가수는 물론 연기자로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게 다 IOI 신조음이 만들어낸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멤버들 모두 IOI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주년 기념 활동을 위해서 회사가 멤버들을 반강제로 이끈 게 아니라 멤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스케줄을 짜고 앨범과 방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멤버들은 모두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지만 오랜만에 뭉친 이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청순함과 청량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IOI의 이번 컴백 활동은 팬들을 10년 전으로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모인 만큼 후회 없이 계획된 투어까지 잘 마치길 바라겠고요. 그럼 10주년 기념 신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전소미 씨가 작사에 참여한 갑자기부터 들려드리고요. 드림걸스와 너무너무너무까지 이어집니다. IOI의 갑자기, 드림걸스,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디어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디어픽은 루시인데요. 몇 년 전부터 가요계에 불고 있는 밴드붐의 한자리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채워주고 있는 보이밴드 루시가 최근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새 앨범이 루시의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역대급 완성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돌 그룹 또는 아이돌 밴드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요계에서 음악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차분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는 루시,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루시는 2019년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를 통해 결성돼서 이듬해 정식 데뷔했으니까요. 올해로 벌써 데뷔 5년 차를 맞이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침도 겪었지만 음악과 팬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달린 결과 지금은 그래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고 또 루시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개화라는 노래는 봄에는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요즘 밴드 특유의 청량함에 바이올린 주자가 멤버로 포함돼 있어
또 클래식한 느낌까지 주는 이 루시의 음악들. 예. 올 봄에 더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신곡의 제목 전체 관람가처럼 더 많은 대중들이 루시의 음악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전체 관람가 그리고 개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루시의 전체 관람가 개화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은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입니다. 여러분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부터는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리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